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금요일장 뭐 어쨌거나 오후장 들어서 조금 그 하락을 멈추고 상승 반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어요. 특히 코스닥은 뭐 여전히 그 마이너스권에서 끝났지만 거의 뭐 보합권까지 낙폭을 줄였죠. 금요일 날 특징주에 대해서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MC넥스는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요즘에 들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 종목이죠. 요거는 이제 어 카메라, 네, 이게 원래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를 생산하던 업체였는데 스마트폰 카메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뭐 카메라가 두 개, 세 개씩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있어요. 그리고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기본적으로 캐시카우로 해가지고 이 업체가 이제 그 자동차 쪽으로 카메라 쪽으로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향후에 자율주행차가 지금도 물론 반자동 반자율주행이래 가지고 이제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요. 여러 여기저기에 관광용 그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업체가 이제 기술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캐시카우를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의 향후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MC넥스가 좀 상승을 했고요. 지금 뭐 이틀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낙폭이 컸던 화요일 수요일도 그렇게 이 종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죠?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제 무조건 이렇게 좀 많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 좀 주춤하긴 해요. 네. 이런 종목은 좀 길게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자, 한샘은 뭐 이제 이게 좀 뭐 매출 2조 돌파해가지고 이제 10만 원 다시 올라섰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좀 지지 기반은 견고할 것 같아요. 견고할 것 같은데, 음,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결국은 이 인테리어 쪽은 이 가정 인테리어 쪽은 결국은 뭐냐면 어떤 소득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네. 뭐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싱크대 뭐 옛날에 문짝이 떨어져서 이제 문짝 꽂힌 정도라면은 모를까. 이제 그런 시장성도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거는 문짝이 고장이 안 났더라도 좀 지루해서 뭔가 다른 새 걸로 뭔가 이렇게 교체를 인테리어 하는 뭐 이런 이제 수요들을 계속 공략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코로나가 잠식이 되고 물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집안 뭐 DIY 이런 거 해갖고 뭐 집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교체한다 이래가지고 뭐 미국의 이제 뭐 그 홈 인테리어 업체도 뭐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그 영향으로 이제 성장을 했겠죠. 한샘도. 하지만 이제 이 보다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 소득이 올라가야 되고 좀 이제 국민들이 좀 여유가 좀 생겨야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제 좀 자기 집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더 고급스럽게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인테리어도 하고 이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한샘이나. 뭐 요즘에 이제 그 밑에 치고 올라오는 게 이제 리바트 가구를 인수한 이제 현대 리바트라는 브랜드로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뭐 까사미아 인수한 뭐 신세계 같은 것도 이제 점점 이제 토탈 종합 가정 인테리어 쪽으로 이제 발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에 이제 이 몇몇 업체들이 이제 좀 경쟁을 벌이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이마트도 이제 뭐 역시 성장에 관련된 어, 업종으로서 지금 뭐 18만 3천원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자, 이마트는 지금 이제 백화점 쪽에서는 이제 뭐 이마트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업주기 좀 안 좋죠. 모든 업체들이 뭐 신세계, 현대 뭐 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시 외곽에 뭐 아울렛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남양주라든가 뭐 이제 여의도 IFC 몰 옆에 있는 그 건물 있죠. 거기 또 이제 초대형 뭐 가장 큰 신세계 강남점보다 더 큰 이제 백화점 식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뭐랄까 좀
종합 쇼핑몰 개념인 거죠. 뭐 신세계는 뭐 스타필드.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제 대형 할인점 쪽에서는 이제 뭐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는 이제 많이 죽었고요. 이제 그 이쪽에 그 이마트가 이제 기존의 그 틀을 유지하면서 이제 많이 죽었다기보다도 롯데마트나 이제 그 홈플러스는 좀 이렇게 어 뭐랄까 좀 방향을 전환한 거죠. 근데 이제 이마트는 이제 점포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로 이제 대형 할인점 쪽에서 이제 좀 자리를 굳혀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신세계 같은데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죠. 뭐 삐에로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제 접었고요. 삐에로는 이제 일본의 그 뭐죠? 돈키호테인가요? 네, 그거 이제 모방해서 일본에 가면 돈키호테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스타필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브랜드라는 것도 이제 좀 고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더스라고 이제 창고형 할인 매장. 예, 이제 다른 어, 그 대형 할인 매장들은 뭐 연회비 받고 이러는데 이제 트레이더스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세가 좀 가파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노브랜드 버거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주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스타필드 같은 거 계속 점포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또 야구단, SK 뭐 야구단 또 뭐 인수하는 부분, 그렇고 뭐 이게 연계시키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신세계가 계속 그 시도하는 거 상황인데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근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많이 성장을 했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이제 쓱닷컴, 특히 쓱닷컴도 이제 매출이 1조 돌파했죠. 그 신세계 저기 쿠팡이나 이런 거에 이제 대항해서 만든 게 쓱닷컴인데, 뭐 롯데도 최근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그 롯데 온인가요? 그게? 네, 뭐 하여간 굉장히 쓱닷컴이나 뭐 쿠팡에 견할 정도로 배송을 빨리 해주죠. 롯데도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마트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향후에, 이마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을 넓혀 나가냐, 이제 매출을 확대해 나가냐, 수익을 확보해 나가냐 하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게 내가 지금 이 신세계에 대해서, 이마트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오래 하는데 이게 따로 이제 사실 따로 분리해서 설명해도 되는 부분인데, 어, 이마트가 뭐랄까 좀 이 정용진이라는 그 CEO의 그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이제 이마트가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하여간 뭐 향후에 이제 높은 성장세는 보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려고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이마트 이쪽 그 유통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이 유통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 종목 이쯤에서 이제 이마트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마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금요일 날은 이제 뭐 이렇게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죠. 뭐 호텔 신라도 그렇고 또 면세점 쪽에도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SK 케미칼은 이제 이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되는데 이제 SK SK 바이오 케미칼이 들여오는 아스트라제네카 저기 백신이 처음으로 접종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아마 이게 좀 상승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었죠. 그러니까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유효성 뭐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냐 뭐 물백신이라는 오명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65세 이상에서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뭐 유럽 같은 데는 뭐 독일 같은 데는 52% 정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요. 이제 그 정도로 좀 신뢰도를 많이 잃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SK케미칼이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CMO 업체인데 40만 원대 뭐 거의 한 50만 원대까지 갔었나요, 이게? 뭐 가지는 못하는데 46만 원까지 갔었네요. 근데 뭐 한 10만 원 가까이 계속 쭉 밀렸죠. 밀렸고 이제 노바백스도 이제 얘네가 이제 그 기술을 들여와서 이제 어 생산하는 그런 이제 그 계약을 맺었죠. 그죠? 얼마 전에 맺었다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소폭으로.
근데 금호석유는 여전히 뭐 실적이 좋고 이제 뭐 굉장히 그 목표 주가도 높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호석유가 이제 좀 소폭 상승을 했어요. 뭐 이제 그 업종 자체로도 이제 좀 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차트를 보면은 이제 뭐 약간 조정을 보이는 29만 3천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뭐 조정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오늘 좀 목요일 날 소폭 상승을 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호텔신라처럼 중국 관련 종목이라서 이제 좀 오르는가 싶더니 좀 하락을 보였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사이클 이제 사이클의 어떤 시그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 순수 정통 반도체만 100% 생산하고 있는 이 하이닉스가 이제 주목을 받아서 이제 한 6%, 5.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뭐 금요일 날 계속 플러스에 있었죠. 그 뉴스 때문에. 자, 그리고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네이버 인터넷 플랫폼주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했죠. 그죠? 플러스로 빠르게 전환한 종목들이고. 근데 카카오가 이날 장중에 이제 카카오가 많이 떨어졌죠. 그죠? 이제 뭐 이틀 연속으로 좀 떨어졌었는데 이날 장중에도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마이너스 2.2% 49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글쎄요. 뭐 이제 저는 이제 이래요. 뭐 저는 이 종목이 더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종목이 이제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내면은 뭐 70만 원 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리고 뭐 계속 그 추세가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플랫폼이 네이버나 카카오나 마찬가지예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돈 있다고 뛰어들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제 옛날 이메일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꾸준하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오면서 이제 역량을 쌓아온 업체단 말이죠. 그 단지 돈만으로 이제 한 업체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메일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그 꾸준한 그 데이터베이스 그 층을, 그러니까 그때 확보해 놓은 층이 이제 결국은 얘네들의 어떤 그 고객으로 변신한 거잖아요. 이커머스 이쪽 시장에서 그렇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 사업 영역에서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얘네들이 이제 좀, 과점 체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뭔가 성장이 될 수 있는 산업을 확장해 나간다면은 뭐 지금 카카오가 사실 네이버가 카카오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높잖아요. 왜 단순히 보여지는 주가는 이제 카카오가 더 높지만 이게 이제 액면가가 요거는 100원이고 요건 500원이란 말이죠. 네이버는 100원이고 카카오 500원이기 때문에 이 5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네이버 가격 곱하기 5 해야지만 이 카카오 가격하고의 어떤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아니 3배가 아니고 5배 정도 차이가 나나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3, 4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는 훨씬 더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네이버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도 이제 거기에 후절을 맞춰서 이제 네이버만큼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지금 놓여 있는 격차를 봤을 때는 카카오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일단 매도를 하고 다시 나중에 이제 좀 조정이 받으면 다시 살까 이게 좀 고민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지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확신은 해요. 이게 한 50만 원 넘어가고 70만 원 뭐 좀 더 멀리 나가면은 100만 원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제 카카오 다시 또 액면 분할 또 하겠죠. 그죠? 뭐 네이버처럼. 그죠? 자, LG화학도 이제 뭐 플러스로 이제 지금 SK이노베이션하고 소송 들어가가지고 이겼죠.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어저께인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유가 상승, 요때 이제 SK이노베이션 상승했는데 그저께네요. 요거는 이제 유가 상승에 요건 이제 뭐 폐소로 인해서 이제 하게 했는데 얘네가 이제 본업이 저거잖아요. 정유잖아요. 정유. 그죠? 석유 그쪽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뭐 배터리 소송 폐소로 인한 낙폭을 좀 어느 정도 회복해가지고 실제로 보면 이제 뭐 31만 7천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29만 6천 원이 가격이 봤을 때는
뭐 사실상 배터리 그 폐소로 인한 충격은 주가의 충격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다행히 이제 유가가 올라서 그 유가 상승으로 인한 영향으로 좀 오르고 있죠. 이게 이제 그 가장 먼저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주가 이거고, 그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순수하게 정유만 하고 있는 S-오일, 네, S-오일이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GS가 있죠. 그다음에 현대 정유도 있긴 하지만 현대 정유가 지금 상장 안 돼 있죠. 돼 있나요? 뭐 한번 볼까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네,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제 그 GS도 사실은 그 순수한 그 석유 업체가 아니고 좀 지주사 개념이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GS는 상대적으로 좀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S-오일, SK이노베이션, GS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래도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 주가 상승에는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좀 상승한 편인데 GS는 좀 약하죠. 그래서 GS 같은 경우도 좀 뭐 가져볼 만해요. 이제 유가 상승이 계속된다면. 근데 이제 유가 상승이라는 게 이게 이제 유가 가격만 오르고 사실 이게 이제 제대로 맥히려면은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요. 근데 지금은 유가만 상승하고 이제 공급 물량을 줄여서 유가를 이제 공급이 부족하게 만들어서 유가를 띄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수요가 증가해서 공급 유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수요는 안 늘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제 마진 부분에서의 어떤 수익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좀 제대로 이게 영향을 받으려면은 그 이제 수요가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삼성 SDI는 좀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좀 보시다 이제 뭐 대체로 이제 이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반등은 했지만 하락한 종목이 여전히 더 많기 때문에 카카오 저기 코스피나 저기 코스닥이나 아무래도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신에 낙폭들은 많이 줄였죠. 그래서 뭐 5G 종목들도 이제 다 하락하고 반대로 이제 뭐 왕따였던 남들 다 오를 때 혼자 내리던 RF텍만 또 반대로 남들 다 내릴 때 혼자 올라가지고 이렇게 벌겋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RF텍은 이제 여기에 뭐 작년 여름에 그 보톨리눔 톡신 있잖아요. 그거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벌꿀에서 이제 그 발견하는 바람에 그 이슈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15,000원 정도까지 급등했었단 말이죠. 급등했었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보톨리눔 톡신 시장 자체에 어떤 굉장한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전수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ITC 소송에서는 또 이 균주 자체에 대해서 이게 자연의 상태에 존재하는 게 보톨리눔 톡신 균주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뭐 뉘앙스의 어떤 판결을 내리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소송에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벌꿀에서 톡신을 이제 확보한 이 RF텍의 어떤 가치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상실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이제 RF텍이 그 톡신에서의 어떤 그 가격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RF텍이 이제 다시 그 톡신의 어떤 수요 기대 모멘텀을 만들어내려면은 이 빨리 그 제품 상품화 해가지고 이 제품이 벌꿀에서 만든 그 톡신이 이제 상대적으로 효과가 좋아서 이제 매출을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RF텍이 본업인 그 5G 안테나 쪽 외에 새로운 이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RF텍이 지금 뭐 그런 공장도 짓고 하고는 있지만 이걸 이제 좀 시기적으로 지금 아직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뭐 빨리 뭐 제품의 경쟁력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뭐 봅시다. 또 뭐가 있나요?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펄어비스는 요번에 뭐 지수에서 탈락했죠, 그죠? 어디 저 그 무슨 지수야? BBK 그 비빅 있잖아요. BBK 그 지수에서 좀 빠졌어요, 요번에. 그래서 이제 좀 그 영향으로 좀 하락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비빅이라면 이제 우리가 알죠. 그 바이오, 그다음에 또 뭐죠? 배터리, 인터넷 플랫폼, 그다음에 게임 뭐 이렇게 이제 요 업종들로 이제 만들어진 그 저거죠. 네.
지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요번에 제외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뭐 다른 뉴스가 없죠, 그죠? 자, 녹십자도 이제 지금 40만 원대 드디어 깨져가지고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면은 뭐, 53만 8천 원까지 갔었네요. 1월 26일 날. 근데 지금 39만 천 원이니까 굉장히 빠진 거죠, 그죠? 녹십자는 반대로 이제 그 KRX 바이오 K 뉴딜에서 포함이 됐어요. 신풍제하고 같이 포함이 됐는데도 주가가 빠졌다. 이거는 이제 뭐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녹십자 랩셀 그 지분 계속 정리했잖아요. 그 기술 수출한 이후에. 그래갖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비자의 신뢰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지난달부터 이제 계속 이게 그 찍고 계속 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랩셀이 이제 그 기술 수출했잖아요. 성공 그때 수출한 게 언제냐면은 1월 27일이란 말이죠. 1월 27일인데 이게 상승 상한가가 더 모자랄 종목인데 그런 큰 이벤트인데 이때부터 이제 오히려 줄줄 하락해가지고 12만 4천까지 같은 게 9만 원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녹십자가 이제 대주주로서 지분을 계속 팔았죠. 이 뉴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럼 1월 27일이잖아요. 그럼 녹십자가 한번 보시면은, 일별로 보시면은 1월 27일 한번 볼게요. 네, 1월 27일 이때 보이시죠, 여러분? 네. 네, 녹십자도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좀 복잡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 있던 특정 세력들이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특정 세력들이 미리 갔다가 뉴스가 딱 뜨면서 이게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쭉 하락을 했고요. 이제 매도를 한 거죠. 차익 실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녹십자가 지분을 녹십자 랩셀의 지분도 정리했다는 공시가 뜨면서 이후에 이제 그 어떤 녹십자에 대한 그 어떤 비윤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이 녹십자 랩셀의 지분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또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녹십자 그 제약 그룹 전체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안 좋은 데미지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경영과 관련된 대주주가 이런 그 자기네 종목의 주가 상승을 틈타서 차익 실현을 하고 지분을 정리한다는 거는 좀 뭐랄까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주들이 조금 상승을 했고요.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상승 반전을 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뭐 YIK하고 뭐 SNS텍은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으로서 이제 그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근데 DB 하이텍은 이제 상승을 반전을 못 했네요. 뭐 이날 한 5% 정도 떨어졌다가 이제 많이 낙폭은 줄이긴 했네요. 그죠? 네, 한솔케미칼은 뭐 요것도 제가 이제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요거하고 뭐 SKC 뭐 금호석유화학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뭐 자, 빅히트도 뭐 빅히트는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게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떠가지고 뭐 저 네이버의 어떤 그 투자를 받고 뭐 YG하고의 어떤 그 이제 새 업체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이제 펼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그런 모멘텀이 생겨가지고 상승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너무 높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월 14일 날 보예수 물량 이제 마지막 물량 풀리죠. 그럼 보예수 물량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주로 어디예요? 개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기관이 아무래도 비중이 크겠죠.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그거보다는 이제 기간 쪽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여기 30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했던 게 이제 반토막 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4월 14일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그 4월 14일 자기네 물량 풀 때까지 어떤 저런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서 어 끌어올릴 거란 말이죠.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이제 뭐 4월 14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이 종목이 계속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뭐 보유예수 물량 풀려도 뭐 영향이 크게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보유예수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뭐 이거 저는 뭐 YG, JYP, SM 이거랑 각 주가에 비교해 봤을 때는 뭐 BTS가 물론 뭐 글로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탑 가수이긴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뭐 YG도 있잖아요. 블랙핑크 같은 거. 뭐 사실 뭐 BTS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BTS의 견줄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좋잖아요. 그죠? 근데도 YG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5만 원도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한 종목을 볼 때는 그 종목의 같은 업종의 경쟁 종목들도 같이 이렇게 주가도 같이 체크를 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이제 여행사 이제 게임 넷마블이 소폭 상승했고요. 자, HMM은 이제 그 좀 주춤했었죠. 그죠? 네. 작년 연말에 그 미국의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중국도 그렇고 중국 광군제를 비롯하고 미국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있고 하지만 그때 맞춰 가지고 이제 그 물량을 실어 나르려는 수요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HMM은 그 화물선이 아니고 그 컨테이너선 중심이잖아요. HMM은 이제 컨테이너 이제 공산품 실어 나르는 배기 위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이제 그 컨테이너 운임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이제 HMM이 주가도 이제 탄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16,000원 지금 이 정도 가격대까지 왔다 갔다 했었죠. 15,000원 넘어서서 그러다가 이제 좀 1월 달에 좀 잠잠했었죠. 그래서 주가가 좀 약간 횡보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 뭐 같이 주가 그 모멘텀이 이제 그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좀 강했어요. 뭐 조정은 보였지만 일정 그 가격 그러니까 현 14,000원, 15,000원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좀 지지 기반이 견고했던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수출이 좀 되살아나면서 컨테이너선이 다시 이 운임이 다시 상승하고 그러면서 이제 HMM이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또 상승 흐름을 조금씩 이제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13,0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16,400원까지 다시 치고 올라온 거죠. 이 종목은 이제 향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 업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유일무이한 뭐 어떤 저 종합 해운사, 네, 컨테이너 그 어떤 뭐 옛날에 한진해운하고 현대장선이 경쟁 체제였는데 한진해운 무너지면서 이제 약간 흡수됐죠, 그죠? 이게 현대 HMM 그래서 이제 현대장선 또 안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HMM이랑 해서 다시 태어난 건데.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그 강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HMM이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자를 할지라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 여전히 이제 약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기 위해서는 좀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MC넥스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네, PI 첨단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PI 필름, 네, PI 필름이 이제 그 코롱하고 또 어디지 한 군데가 이렇게 SKC인가요? 네, 두 개 업체가 이제 PI 그 필름 사업부를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다가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이제 PI 첨단 소재한테 이제 회사를 넘겼죠. 몇천억, 3, 4천억 원 정도씩 받고 넘겼을 거예요.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팔았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두 업체가 굉장히 기술력은 이제 글로벌 기술력은 확보하고 있지만 시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PI 필름 자체가. 그래갖고 뭐 3, 4천억 정도 시장 몇천억 정도밖에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 PI 첨단 소재한테 그거를 사업부를 넘겼죠. 매각을 했는데 이제 PI 첨단 그
인수한 데가 이제 PI 첨단 소재로 이제 회사명을 변경했어요. 변경해가지고 이제 PI 필름이 쓰이는 영역을 굉장히 확대한 거죠. 최근에 뭐 전기차 뭐 비롯에도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미래 산업 분야의 이제 쓰임새가 좀 다양하게 이렇게 확장을 했어요. 시장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급증하고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성이 좋잖아요. 향후에도 이제 초기니까. 그래서 이제 PI 첨단 소재의 어떤 향후의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기대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그 전기차 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로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기아차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요것도 10만 원 그 애플하고 협력설 내기 나올 때 이제 뭐 9만 원대 초반이었다가 이제 애플 그 협력설 뉴스 터지면서 10만 원대로 올라갔었는데 그 무효되면서 다시 9만 원대로 이제 애플 협력설이 나오기 이전 가격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8만 원대 중반까지도 그보다 더 떨어진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이번 주 화수목 그때 이제 뭐 그 조정 나오면서 이제 이게 다시 제자리 못 찾고 조금 하락을 더 했어요. 그러면 봤을 때는 기아차는 이제 그 애플 그 협력 아니더라도 9만 원대가 가 있던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9만 원 앞에 9자가 나올 때까지는 아마 상승할 여력은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현대차가 오히려 이제 금요일날 좀 많이 올랐죠. 네. 자, 녹십자 랩셀이 조금 이제 상승을 반전했어요. 이게 이제 12만 원대 있다가 이제 9만 원대 초반까지 이제 밀렸어요.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계속 빠진 거죠. 여러분 뭐 차트 보면 나와요. 15만 원대 있다가 9만 4천 원, 9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으니까 엄청 많이 빠진 거죠. 그죠? 네, 이거 이제 요게 마감 종가가 아니고 이제 장중에 최고점 찍었은 것 같아요. 1월 29일 날. 그러다가 이제 쭉 이때 이제 뭐 마감 이날 종가는 12만 원대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9만 원 초반까지 밀었다가 이제 상승했는데 이건 뭐 반발 매수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죠. 그죠? 네. 자, 녹십자 웹셀이 왜 올랐느냐? 이제 여기 이제 그 이번 주 말인가? 그 파이자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 처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녹십자가 원래 그 백신 쪽에 강한 업체잖아요. 특화된 제약사인데 이 녹십자 백신을 주로 이제 그 물류를 담당하는 게 공급을 담당하는 게 이제 녹십자 랩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이자가 이제 초존을 요구하는 그런 백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콜드체인 쪽에서 이제 좀 관련주로서 이제 그 녹십자 랩셀이 좀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그 녹십자 랩셀 자체의 어떤 그 모멘텀보다는 그 백신과 관련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게 상승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제 뭐 이 상승세를 이어가느냐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전의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녹십자 랩셀이 뭔가 이렇게 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이런다면은 좀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LG전자가 이제 뭐 좀 그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제 하락으로 좀 마무리됐고요.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이제 마이너스를 갔다가 이제 플러스로 후반에 막판에 이제 전환했어요. 자, 매드 팩토는 뭐 여전히 뭐 상승을 못하고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꽤 많이 빠졌어요. 한 6% 정도 빠져. 지금 72,500원이면 이제 굉장히 빠진 거죠. 그죠?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지금까지 최고점 13만 원대에 봤을 때는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그 바이오 벤처들은, 뉴스로 낼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1년에 한 두세 번씩 생기는 여러 가지 글로벌이나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학술대회를 통해 가지고 임상 진행 과정이나 결과를 발표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은 이제 기술, 그 여러 가지
그런 컨퍼런스 같은 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아니면 뭐 박람회 이런 데서 이제 어,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고 뭐 이런 거 말고는 사실 상승 모멘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그런 시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HLB 같은 경우는 임상 실패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그 여러 가지 또 악몽이 바이오 벤처 쪽에 악몽이 다시 시작되면서 그 영향을 또 받아가지고 조금 한 8만 원, 9만 원대에서 조금 상승 모멘텀을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이제 그런 악재들이 이제 관련 업종의 악재들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쫙쫙 빠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뭐 이제 3월, 4월에 이제 중계 학술 대회들이 막 열릴 거란 말이죠. 그거 대비해 가지고 이제 뭔가 의미 있는 뭐 이렇게 발표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병용에 대해서 벡터 서티 병용에 대해서 이제 매도 팩터가 계속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적어도 이제 2021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국은 이제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자, 그다음에 카카오 뭐 다 말씀드렸고요. 네, 효성화학 그 이제 수소 관련 3인방은 이거는 이제 이 종목들은 사실 장기로 보고 투자해야 돼요. 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실 뭐 수소차가 이제 있긴 있지만 이제 수소차가 좀 더 확산되고 이러려면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돼요. 수소 이제 뭐 주유소, 수소 주유소 같은 것들이 많이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근데 전기차가 수소차보다는 조금 빠른데 전기차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충전하는 그 시스템도. 왜냐면 오래 걸리죠. 그리고 근데 수소는 이제 수소도 오래 걸리는데 수소는 이제 그 액화로 이제 만드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액화로 만들 경우에는 수소차 충전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그게 또 이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제 그 인프라가 깔리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성이 그 수소를 액화해가지고 이제 그 공급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따라서 이 업체들의 어떤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꽤 올라왔어요. 효성화학이나 뭐 효성첨단소재, 효성 전부 다 주가 수준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같이 최근 들어서 수소차에 대한 테마도 이제 각광받으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전히 이제 시장이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꾸준하게 이제 이 업체가 이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얼마나 경쟁력을 빨리 확보하냐에 따라서 지금의 LG 화학 정도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LG 화학 정도의 어떤 주가도 기대할 볼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또 어떻게 보면 효성화학이나 효성첨단 소재가 이제 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뭐 이 종목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주가의 한 2배 이상도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 얼마나 빨리 기술을 개발해갖고 얼마나 빨리 시장의 리딩 업체로 발돋움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뭐 다른 경쟁 업체들이 더 먼저 치고 나가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하겠지만 그죠? 네, 효성 TNC가 다시 좀 소폭 좀 3% 정도 상승했어요. 이건 뭐 제가 진짜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죠. 스판덱스. 네. 목표 주가도 이거 70만 원대까지 있죠. 그죠? 하나 투자금융인가? 그래서 70만 원대인가 냈을 거예요. 80만 원인가? 목표 주가를. 그러니까 그때 목표 주가 그 목표 주가 났을 때 상한가 한번 쳤었죠. 그 20만 원대에서 이 40만 원대로 점핑한 계기가 하나 투자금융의 리포터죠. 목표 주가. 그때 뭐 다른 증권사들도 뭐 50만 원, 60만 원 목표 주가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20만 원대 후반에 있던 효성 TNC가 주가가 상한가까지 직행해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상한가까지 직행한 이후에 이제 그 선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냐? 이때죠. 네, 29만 9천 원까지 있던 종목이 거의 40만 원까지 상한가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선에서 이제 언저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40만 원 초반, 30만 원 후반 그 선에서. 근데 아직 목표 주가는 한참 남았죠, 그죠? 그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이 모처럼 올랐네요. 모처럼 이거도 꾸준하게 많이 엄청 하락했죠, 그죠? 10만 원 넘어갔었는데 다시 또 계속 밀렸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바이오 벤처 업체로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이 10만 원 넘어간 모멘텀은 코로나 치료제예요. ECC8 네, 코로나 치료제인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 임상 2상 뭐 이렇게 들어간 거 뭐 3상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갖고 이제 개발 경쟁에서 좀 뒤처진 거죠. 일단 뭐 현재 지금 모더나, 뭐 존스, 얀센, 그다음에 저기 파이자,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노바백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속속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 또 백신 또 각광받고 있죠. 저기 뭐 유럽, 동유럽 그쪽에서 유럽 쪽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녹십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백신을 만든 게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서방 세계에서는 무시했죠. 그죠? 러시아 뭐 임상 3상도 안 거치고 뭐 중국도 임상 3상도 안 거치고 뭐 이제 뭐 시판 그러니까 접종을 시작한다 뭐 이래서 이제 좀 무시를 했잖아요.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러시아 백신이 뭐 91%인가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났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시각이 달라졌죠. 그래갖고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 백신 또 이제 좀 도입하고 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이제 백신이 있지만 그 이제 그 서방 세계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러시아랑 비슷하죠. 그죠? 이 지금 그 중국과 친한 국가들 뭐 이제 아시아 쪽이나 뭐 아랍,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는 이제 또 중국 백신도 이제 좀 쓰는 것 같아요. 역시 그 이시18에 대한 어떤 뭐 뉴스 때문에 결국은 오른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같아요. 그래서 한번 뭐 국산 치료제, 국산 백신 뭐 백신 이제 주권 확보 뭐 이런 개념으로 뭐 치료제 주권 확보 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제품도 이제 꾸준히 이제 상품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뭐 그것만으로는 주가에 좀 어떤 모멘텀을 갖긴 힘들고요. 결국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를 얼마나 이제 치료제나 백신 분야에서 이제 빨리 상품화해서 접종을 이제 출시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자, 그 메디톡스는 이제 대웅제약 그 미국 ITC 관련돼 가지고 이제 메디톡스가 이제 그 이제 협의에 들어갔죠. 보상 협의. 그래갖고 이제 그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판매하는 미국 법인하고 메디톡스하고 근데 메디톡스하고 제휴를 맺은 에브비 네 알러간이죠. 네. 그 이제 에브비가 인수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3자 간에 지금 이제 미국에 21개월 판매 금지가 됐잖아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그래서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협약을 지금 그 협상을 지금 이렇게 보상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떴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디톡스가 상대적으로 좀 그 뉴스로 인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그렇게 좀 많이 오르는 편이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뭐 대웅제약은 이제 발표를 했죠. 대웅제약 우리는 무관한 거다. 우리랑 무관한 거고 자기네는 이제 뭐 국내 대파는 계속해 나가겠지만 미국 법인이 판매 법인이 이제 합의를 하는 부분이다. 이래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웅제약 측은. 그래서 어쨌거나 뭐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그 이제 엘러간 그다음에 이제 대웅제약 그 나보타 판매 법인인 파트너사인 에볼루스하고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뭐 합의금, 로열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합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상금을 받으니까 메디톡스 측으로서는 이제 좀 호재가 되겠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뭐 백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다음 주에 들어온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이게 CMO 업체잖아요. 국내 최대의 CMO 업체고 글로벌에서도 뭐 상위권의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을 좀 한 것 같고요. 종군당 신풍제약도 이제 아까 그 KRX, 비비 그 바이오 그 쪽에 이제 포함이 됐죠. 녹십자와 같이. 그래서 이제 좀 하락 둘줄 하다가 반등을 좀 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시젠하고 신풍제약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고점 찍고 모멘텀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점점 이제 하락해갖고 제자리 돌아갈 것이다. 얘기했고 시젠도 이제 그건 코로나 진단 키트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잠잠해질수록 점점 더 이거는 제 주가가 빠질 것이다.
설사 이제 작년에 2020년도에 1조 매출을 올려가지고 1조 클럽에 가입했다 치더라도 그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모멘텀 때문에 그렇게 성적이 좋았던 것이고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이 종목은 적정 주가를 찾아갈 것인데 지금 현재는 적정 주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젠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신풍제약이나 시젠이나 상승을 줄 때마다 추격 매수하지 말고 뭐 손실을 줄이든가 아니면은 뭐예요? 이익을 더 늘리든가. 그래서 이제 상승을 줄 때 오히려 매도를 해라.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신풍제약은 어쨌거나 뭐 그 지수 편입 때문인지 네, K 뉴딜 지수 편입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거나 하락하던 상황에서 이제 지금 다시 조금 반등을 뒀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차트가 필요한 겁니다. 차트를 또 보시면 21만 4천까지 갔다가 줄줄줄 하락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일단 모멘텀이 있어서 잠깐 상승하긴 했지만 네,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쭉쭉 하락할 때 이게 상승을 주잖아요. 이때는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아마 이때도 제가 계속 그런 똑같은 말씀을 했을 겁니다. 이때도 시젠하고 신풍제약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결국은 이제 뭐 이게 20만 원, 이때 다시 21만 원 고점 찍고 이때 다시 20만 원 줬다가 12월 달에 다시 또 이게 줄줄슬려 내려갔고 지금 요때도 이제 조금 살짝 저 상승 줬었고 그죠? 결국은 이게 7만 9천 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승한 것도 이제 좀 길게 보시면은 이 기회를 오히려 좀 더 낙폭을 손실을 줄이거나 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신풍제약 저저주가는 아니에요. 7만 9천 원이 훨씬 더 높아요. 신풍제약 만 원도 안 되는 종목이었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뭐, OCI도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인데, 이제 소폭 하락했네요. 자, 그 다음에 SKC도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요거도 이제, 하락했다 낙폭을 많이 줄여서 보합권까지 이제 왔네요. 자, OCI나 SKC 이런 거는 이제 하락할 때마다,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더 담아두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네. 뭐, 보이시면, 이제 차트 보시면 알죠. 그죠? 그럼, 그죠? 이건 아까 뭐 신풍이나 시즌하고 반대죠. 네. 낙폭 조금 하락할 때 조정 줄 때마다 조금씩 더 담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뭐 SKC도 마찬가지죠. 네. 왜냐하면 상승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계속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도 이제 제가 계속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린 거죠. 이게 전기차 소부장 종목들인데 요 종목들은 뭐 동박,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만드는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왜 좋냐 하면은 사실 뭐 배터리 만드는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SDI나 뭐 이 배터리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특정 업체들하고 이렇게 딱딱딱 거래를 하잖아요. 물론 그 업체들이 늘려가면 시장이 커지겠지만 근데 이제 얘네들은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만 물론이고 그 외국의 뭐 일본이나 파나소닉이나 뭐 중국의 그 1위 업체 거기에들 그 다른 전기차 배터리를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한테도 부품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성이 좀 더 클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일진 머티리얼스, 포스코 케미칼 뭐 이제 이 두 개는 서로 경쟁하고 에코프로그램하고 아니다. SKC하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고요. 포스코 케미칼하고 에코 프로그램이 이제 또 같은 그 소재를 부품을 가지고 이제 또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뭐 SKC하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동박 쪽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업체들이 지금 다 좋은 업체로서 이게 얘네들은 아마 그 포스코 케미칼도 그러고 어제 그제 조정받을 때도 계속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정받을 때도 계속 상승했다는 건 그만큼 종목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죠? 일진 머티리얼은 어땠나? 근데 일진 머티리얼도 마찬가지고 그 조정받았던 화요일, 수요일도 이제 계속 상승한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요. 시젠 보세요. 시젠 뭐 매출 1조 나왔다고 뭐 좋아가지고 뭐 1조 클럽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좀 좋게 봤는데 해놓고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그거 다 반납했잖아요. 하루 만에. 그죠?
뭐 시젠이 뭐 코로나 뭐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다 체크가 가능하다, 진단이 가능하다,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그런 거 개발했다. 그리고 이제 뭐 타액으로도 이제 검사하는 걸 개발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이 종목의 매출이 급등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조크로 가해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코로나가 사라지면은 그만큼 수요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코로나가 줄어드는 비율에 맞춰서. 그러면 결국은 이 종목은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그 주가 상승을 충분히 어떻게 해요? 좀 그 고려해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죠? 그 이 종목이 보시면 여러분 이제 뭐 차트 이게 월 단위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월 단위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요때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요때 가격이 얼마였나요? 뭐, 뭐 10만 원, 몇만 원 단위였네요. 그죠? 2만 원, 3만 원 요때였네요. 그죠? 2만 3만 원 하던 게 32만 원까지 갔다가 최소한 뭐 기술 개발하더라도 10만 원 정도까지는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10만 원 초중반 그때까지는. 네. 그 정도까지는 내려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뭐 다시 코로나가 다시 다시 확 확산되고 이러면 또 이 업체가 다시 주가가 오르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삼강 MNT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풍력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주춤하고요. SO일도 좀 주춤하고요. 그다음에 뭐 기아차, 현대차는 뭐 좀 상승했고요. 네, 셀트리온도 여전히 뭐 아직 그 상승 모멘텀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다 본 것 같아요. 아, 오늘 좀 설명을 많이 했네요. 뭐 하여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는 종목을 좀 이렇게 압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그때 뉴스 나온다고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무턱대고 추격 매수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좀 6개월 이상의 장기를 보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발굴을 하셔가지고 좀 긴 안목으로 투자하시는 필요가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 말까지, 그러니까 올 1월 달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상승장이 이제 점점 이제 좀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모멘텀이 있거나 상승 여력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주가 지수와 상관없이 계속 오르게 하겠죠. 오르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주가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 이건 아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